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잡지생활 이자경입니다. 오늘은 한가위 추석입니다. 아침부터 집안 가득 송편을 빚는 손길과 웃음소리가 오갔을 텐데요. 둥근 보름달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는 오늘은 그 자체로도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편은 속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고 모양도 달라지죠. 가족과 함께 빚은 송편 한 입에는 사랑과 정성이, 또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이 모여 하나의 빛깔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소개할 잡지와도 닮아 있습니다. 독립잡지 프리즘 오브 프레스 22호, 이번 주 주제는 헤드윅입니다. 뮤지컬 헤드윅은 화려한 무대 속에서 정체성과 사랑, 상처와 치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잡지는 그 서사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죠. 송편처럼 각기 다른 속을 품고 있는 오늘, 프리즘 오브 프레스가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바라보는 내 눈빛 알잖아요. 안 보여요. 왜 못 본 척하냐고요. 난 언제나 그랬어. 당신만 쭉 바라봤어. 넌 언제 그랬냐 역정을 내겠지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당최 모르겠어서 이렇게 저렇게 꾸며보느라 우스운 꼴이지만 사랑받고 싶어요. 더 많이 Love you 루즈한 그 말도 너에게는 평생 듣고 싶어. 자꾸 듣고 싶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 그랬냐 의아해하겠지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당최 모르겠어서 이런저런 노래 별의별 노래를 다 불러봤지만 사랑받고 싶어요. 더 많이 Love you 루즈한 그 말도 너에게는 평생 듣고 싶어. 자꾸 듣고 싶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 당신을 사랑해 누구보다도 I love you 루즈한 그 말도 너에게는 평생 해주고 싶어. 자꾸 하고 싶어. 알아주지 않아도 난요 포기 안 해.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안 들려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I wanna hold on to your heart. 네,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프리즘 오브 프레스 22호 주제 헤드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추석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한자리에 모이듯 이번 호도 여러 시선이 모여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영의 글, 헤드윅이 만드는 트랜스적인 시 공간이라는 글인데요. 록 음악의 강렬한 비트와 리듬이 어떻게 경계를 흔들고 또 다른 정체성을 표현하는지 탐구하는 글입니다. 송편이 같은 반주 간에 다양한 속을 품듯 음악도 새로운 감각을 덧입으며 색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모세의 신화와 적대를 재구성하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신화 속 이야기를 다시 불러내주어 헤드윅의 가사와 곡을 읽어냅니다. 원곡과 커버가 서로 비치며 끊임없이 변주되는 모습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추석의 이야기와도 닮아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승민의 둘의 세계에 체현하는 육체, 바디우와 버틀럼의 만남입니다. 신화 속 그 무대에 몸집 하나가 사회가 정해둔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포착을 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추석 풍경 속에도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즘 오브 프레스라는 이 독립 잡지는 이렇게 음악, 신화, 몸, 문화라는 4가지 축을 통해서 헤드윅을 새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추석의 송편처럼 다양한 속을 품고 있는 이번 호는 우리 모두가 가진 색깔과 목소리를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네, 선우 정아의 도망가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한 문장, 한 장면의 코너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오브 프레스 22호 헤드윅에서 새 장면을 골라왔습니다. 아까 1코너에서 비슷한 항목을 제가 목차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장면을 골라왔고요. 첫 번째는 문화영의 글, 헤드윅이 만드는 트랜스적인 시공간입니다. 뮤지컬 헤드윅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 짜이는 자리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남성과 여성, 주류와 비주류, 현실과 환상의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빛깔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트랜스적인 시공간의 경계는 무너지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문장이 깊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이모세의 글, 신화와 적대를 재구상하기입니다. 대표곡 The Origin of Love 속 플라톤의 신화를 따라가며 인간이 왜 둘로 갈라져 사랑을 찾아 헤매게 되었는지를 다시 묻는데요. 그러나 이 글은 신화를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씁니다. 사랑과 정체성은 주어진 답이 아니라 적대의 충돌 속에서 재구성된다는 것. 신화가 새로운 언어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곧 헤드윅의 서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전승민의 글, 둘의 세계를 체현하는 육체, 바디우와 버틀러의 만남입니다. 몸은 단순히 개인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언어라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바디우가 말한 사랑의 두 세계와 버틀러가 제시한 수행적 몸짓이 무대 위에 만날 때 관객은 사회가 정한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몸짓 하나가 곧 세계를 다시 쓰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붙잡은 세 문장이 이런데요. 트랜스적인 시공간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신화는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쓰이며 적대마저 바꾼다. 몸은 세계를 새롭게 짜는 언어다. 이렇게 각기 다른 자리에서 건네온 이 문장들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헤드윅은 단순 뮤지컬이 아니라 경계와 적대를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무대라는 것. 추석 보름달처럼 다른 빛깔이 모여 더 환하게 빛나는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Funky mix. Start sequence. Let's go. 들고 있어 내가 거는 최면에 취해 오늘 너를 택해서 나를 한번 알아봐 나의 외로움만 네 가슴에 모두 맡길게 조금 서두르지만 좀 더 멋지게 다가와 가슴이 뜨거운 사랑 이 밤 너와 함께 느끼고파 사랑의 노래를 불러 너와 나 하나가 되어 멈출 수 없는 그 춤을 주고 싶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너에게 줄게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거침없는 너의 사랑 너와 나 단둘이서 짓고 있어 네가 내게 다가올 때까지 스치타고 있어 내게 오고 있어 네가 보낸 눈빛에 끌려 오늘 너를 택해서 나를 한번 알아봐 나의 외로움 넌 네 가슴에 모두 맡길게 조금 서두르지만 좀 더 멋지게 다가와 가슴이 뜨거운 사랑 이 밤 너와 함께 느끼고파 사랑의 노래를 불러 너와
네, 채연의 둘이서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소리로 듣는 에세이입니다. 이 코너는 잡지 속 글을 귀로 옮겨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독립잡지 프리즘 오브 프레스 22호 헤드윅에 실린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윅은 어떤 영화인가란 섹션에 잡지가 전하는 문제의식을 살펴본 뒤 문화영의 헤드윅이 만드는 트랜스적인 시공간과 이모색을 신화와 적대를 재구성하기를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시작하기 전에 헤드윅은 어떤 영화인가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 섹션에서는 영화의 주요 장면을 통해 연출 방식과 주제의식을 분석을 합니다. 가장 먼저 문화역 연구자의 헤드윅이 만드는 트랜스적인 시공간은 헤드윅의 정체성과 영화의 시공간이 어떠한 방식을 연동되어 퀴어적으로 드러나는지 분석을 합니다. 제휴기고가 이모세의 신화와 적대를 재구성하기는 헤드윅과 토미의 믿음이 갖는 차이에서 출발하여 헤드윅이 갖는 종교적 정치적 함의를 파고듭니다. 한편 전승민 평론가의 둘의 세계를 체현하는 육체, 바디와 버틀러의 만남에서는 알랭 바디와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를 바탕으로 헤드윅과 이치학의 섹슈얼리티, 젠더에 대해 논합니다. 또한 길희연 연구자의 가로지른다, 모인다, 흩어진다는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었던 헤드윅과 인치, 광기와 송수자에 호명하여 헤드윅 속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박수영 칼럼니스트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이미 주어진 완전함에서는 사랑이란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헤드윅의 삶을 토바보고 향연의 자장하에서 그가 궁극적인 도달한 곳은 어디일지 살펴봅니다. 약간 양성애자 이런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좀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헤드윅이 만드는 트랜스적인 시공간, 헤드윅이 꿈꾸는 트랜스 유토피아. 헤드윅은 로큰롤 가수이자 밴드 앵그리 인치의 멤버이며 이민자고 트랜스인이다. 헤드윅의 다양한 정체성을 그의 삶을 토파보자 하는 영화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는 전체성의 인간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서가 아닌 우리가 그걸 믿든 안 믿든 그걸 승인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를 경험을 형성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의 규변성은 단순히 이성애를 정상으로 둔다는 전제를 넘어 어떤 삶을 모양으로 표준으로 두고 여기서 벗어날 경우 차별을 가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이러한 단선적인 생애 주기에서 탈락되거나 미끄러지는 사람들은 일생에서 걸쳐 자신의 정체성과 규범 간의 충돌을 겪게 됩니다. 영화의 헤드윅이 정체성의 굴곡을 경험하는 때마다 함께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성을 택합니다. 헤드윅의 공간적 배경은 크게 동독과 미국으로 나뉘는데요. 동독에서는 헤드윅이 태어난 1960년대와 성인이 된 1980년대를 시간을 배경을 삼고 미국에서는 토미와 연인을 생활했던 과거로부터 앵그리 인치 멤버들과 공연을 하는 현재까지, 즉 1990년대를 주로 다룹니다. 동독과 미국, 베를린 장벽 등의 소재가 표상하는 냉전 체제는 헤드윅이 속한 시공간을 포함해 영화에서 반복적인 언급이 됩니다. 독일인 어머니와 미군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헤드윅이 동독에서 미군 방송을 들으며 자랐다는 설정은 트랜스인이 살아가는 헤드윅의 삶의 냉정과 같은 이분법적 체계가 미친 영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강렬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헤드윅은 날마다 미군 방송에서 송출되는 로큰롤을 들으며 멋진 미국인이 되길 꿈꾼다. 작품 초반 노래 Tear Me Down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베를린 장년 앞에선 어린 헤드윅이 등장을 합니다. 헤드윅의 키는 훨씬 웃도는 장벽에는 이후 헤드윅의 폭탄 구멍이라는 칭하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곳에서 텔레비전과 레코드판, 립스틱, 햄버거 등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물건들의 홍수와 함께 쏟아져 점차 장벽을 부수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각종 인쇄물과 그림을 잘라붙이는 콜라주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해당 기법은 동과 서, 속박과 자유, 남자와 여자, 정상과 밑바닥과 같은 이원론 체계와 경합하는 장으로서 헤드윅의 몸을 시각하여 보여줍니다. 수많은 미국 문화 가운데서도 로큰롤의 헤드윅이 어린 시절 주로 접했던 대중문화의 양식이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넘어가는 로큰롤의 엄격한 젠더 규범 내에서 유니섹스 패션을 유행하는 등 관행이 넘나드는 표현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그중 헤드윅이 좁은 오븐 안에서 읊었던 가수 목록 중 데이비드 보이와 이기팝, 루디드 경우 1970년대 초반 등장한 글램록을 선보인 대표적인 록스타들입니다. 반짝거리고 짙은 화장과 기하학적인 패턴의 의상을 하나의 특징으로 삼은 글램록은 공연자가 자신의 젠더 역할을 유의하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미학으로 묘사될 만한 것, 젠더화된 외모와 생물학적 섹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으며 헤드윅의 동독에서 삶의 모양의 후일 미국에서 공연 스타일의 흔적이 남겼다. 그렇다면 과연 헤드윅이 그토록 바라던 미국이라는 공간은 동독과 비교할 때 유토피아적 공간을 가능하고 있는가? 록스타가 되고자 했던 헤드윅은 미국으로 이주한 뒤 노래를 만들고 밴드를 구성해 무대를 선다. 그러나 헤드윅의 자리는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공연장이 아니라 허름한 카페와 싸구려 레스토랑 등 공간으로 한정됩니다. 새로운 장소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여성과 음악을 찬양하는 월경축제에서 확인하듯 축제의 경계를 바깥을 밀어내면서 제재당합니다. 헤드윅의 공연이 사회의 승인을 받는 건 토미와의 교통사고 이후 두 사람의 스캔들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헤드윅 존재가 상품화된 후의 일입니다. 이는 냉전 체제의 종식과 밀레니엄의 전환 등의 거대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당시 트랜스인이 사이보그처럼 인간이 아닌 것, 미래주의, 포스트 휴먼 등 물리적 기반도 없이 부여하는 문화적 유의처럼 소비됐던 맥락과 맞물립니다. 이를 빌어볼 때 그런 험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록스타가 될 수 있었겠어요? 라는 헤드윅의 호소는 동독의 미국이라는 정치 문화적 지형을 모두 관통해서 나타납니다. 퀴어 부정성이라는 에너지. 사회에서 흔히 트랜스인은 여자와 남자 중 단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존재로 단정됩니다. 그래서 트랜스인은 모두가 FTM 혹은 MTF라는 이성애자일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처럼 젠더 이분법과 이성의 규범성에 트랜스인에게 강제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처음 트랜스 의료가 고안했던 시기에 영향도 미쳤습니다. 당시 의료적 트랜지션 목적은 트랜스 환자 돕는 것이 아니라 젠더 입원법을 보존하는 한편 사회에서 젠더 다양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있었다. 헤드윅의 성별 적합 수술을 받는 데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의지보다 어머니와 로빈스 의사의 견해가 그의 몸을 통제하는 데 더 권한을 가진 것으로 그려진다. 이들의 사고에서 헤드윅은 생물학적 남성으로 여겨지며 결혼 또한 생물학적 여성과 남성 간의 계약으로 한정됩니다. 이로 인해 로빈슨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헤드윅의 욕망을 드러남에 동시에 고도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로빈슨은 헤드윅의 작은 뱀을 보기 전까지 아가씨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헤드윅을 여성으로 바라본 바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타인의 생물학적 성별을 구분할 수가 없고 또한 젠더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터섹스의 존재와 이해에 관한 연구는 생물학적 성별과 존재한다는 사회적 믿음의 균열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소위 섹스와 젠더를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과 사회적인 성별로 나눠진 이분법적 도식은 헤드윅의 포기와 희생을 강조하는 방법을 폭력을 행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다시 과거에서 현재에 복귀한 헤드윅은 자신이 받은 수술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술의 결과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바비 인형의 그것, 성난 1인치에 표현되는 헤드윅의 성기입니다. 헤드윅은 반을 가르는 흉터만이 있는 눈에 없는 작은 얼굴이 생긴 것이라며 성기 모양을 묘사하고 자신의 손과 마이크 스탠드 사타구니 사이에 가져가는 등을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성기에 집중시키고 트랜스인 상대방이 성별을 인지하는 데 혼란을 이야기하는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수술 상태에 질문을 받는 자주 상황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트랜스인을 대상화하는 수술에 대한 집착은 되려 트랜스인이 실제 경험을 소거시키게 되는데 영화에서 헤드윅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 이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트랜스인으로서 겪은 경험을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위협적으로 다가와 혐오 발언을 내뱉는 관객에게 너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트랜스인의 이야기를 여기 빌어먹을 성난 1인치가 있다고 말하는 헤드윅의 모습은 그야말로 퀴어에 향한 수치심과 낙인에 대항하는 퀴어 부정성의 사례입니다. 이처럼 헤드윅은 트랜스인에게 강요되는 수술을 보여주기와 말하기를 재전 유해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정체성의 경험이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타주로 구현한 퀴어적인 시공간, 끝내 헤드윅이 토미가 가로챘던 노래들의 원작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는 등 각종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돌연 자신의 환호와 갈채를 보내는 관객들을 향해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 날 찌르고 난도지레라는 가사를 담기는 노래 에스퀴진 크롭스라고 부릅니다. 록스타로서 성공의 목전을 둔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의상과 가발을 벗어던지고 자기 몸에 새겨진 불행의 역사를 소리치는 헤드윅의 모습을 그를 더욱 예측할 수 없으며 분열된 존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언론이 헤드윅을 뉴욕에서 가장 재미있는 인물로 호명하는 방법과 정작 공연이 시작되자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의 역력한 관객들의 얼굴을 상기할 때 영화를 보는 이들은 비로소 헤드윅이 이 순간에서도 자신이 흥미로운 스캔들로 대상화하는 시선과 충돌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몸에 상처는 콜라주, 난 깨매졌어, 몽타주야 이처럼 트랜스의 몸을 이성의 규범에 맞춰 찢고 꿰매기 반복하는 사회에서 헤드윅은 자신의 콜라주와 몽타주에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이때 콜라주와 극중 애니메이션을 통해 헤드윅의 몸이 젠더 이원론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기능했다면 몽타주는 헤드윅의 기억과 경험을 중심으로 시공간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영화와의 구조와 연결이 되어 나타납니다. 다소 복잡한 구성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헤드윅은 과거와 현재에 교차가 자주 발생할 수 있을 뿐 대체로 영화에 관람을 하는 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의 선행학에 따라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죽 과거의 기억만을 정리한다면 미군 아머지와의 이별, 로큰롤의 영향, 로빈슨과의 만남, 강제된 성별 적합 수술, 로빈슨과의 이별, 토미와의 만남의 이별의 요약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가 시공간에 넘나드는 원리는 헤드윅의 자신의 삶을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실패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말하면 과거 베를린 장면에서 젤리를 주고받으며 시작된 헤드윅과 로빈슨과 관계의 현재 시점을 돌아 노래 슈거 데디에 통해 회자되는 시기입니다. 즉 영화되는 시간의 선형성을 거슬러 헤드윅의 과거와 현재를 딱 잘라 나누지 않는 방식으로 서사에 구축을 합니다. 이로 인해 영화는 헤드윅의 무대를 오를 때마다 공연장의 스크린을 통해 인쇄물과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거나 노래와 얽힌 이전의 기억 속 접촉 방법으로 이성의 규범적인 생애 주기에서 벗어난 퀴어적인 시공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영화 끝으로 헤드윅은 알몸으로 어두운 골목에서 도로변을 향해 걸어나가고 극중 헤드윅은 몸은 냉정과 성별 적합수술 콜라주 등으로 통해 끊임없이 균열과 맥락에서 소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걸치지 않는 헤드윅의 몸은
관객의 시선을 모두 받아내는 방식으로 사회가 트랜스인이 낙인 찍히는 경계가 무엇인지 자식음 질문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헤드윅의 마지막 모습은 단순히 불행과 연관짓기에 관객은 긴 러닝타임 동안 퀴어에 관한 부정성에서 삶을 이어온 헤드윅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현재 순환을 멈추고 새로운 시공간을 향해 몸을 움직이는 헤드윅의 무일에는 그게 무엇이든 트랜스인과 관계를 맺는 세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거라 예상해 봅니다. 지금 첫 파트가 끝났고요. 되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모세 글에 있는 신화와 적대 제후성이야기는 아무래도 잡지를 직접 보시면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헤드윅이란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한 2018년인가? 근데 다른 이제 한국 배우분이 그렇게 이제 헤드윅이란 연기를 하면서 와, 진짜 너무 대단하다. 진짜 정말 보면서 감탄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뮤지컬 쪽에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때여가지고 좀 뮤지컬을 좀 많이 보러 다녔지만 조승우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구였지? 하여튼 너무 잘하시는데 배우분이 조승우밖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간에 그분이 정말 참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헤드윅은 진짜 너무 무대가 파격적이야. 혼자서 그 큰 무대를 장악을 한다는 게 배우로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헤드윅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공간, 그런 이제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쓰는 자리라는 걸 함께 보여주게 되었고요. 추석의 보름달처럼 다름이 모여 하나를 빚을 이르듯 잡지는 우리가 각자 가진 색과 이야기를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날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러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으로 감은 눈을 꺼가 나본다 악뮤의 시간과 낙엽 듣고 왔습니다. 다음 코너는 이벤트와 미니 전시 소개하는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잡지와 책을 사랑하는 분들 위한 전시와 이벤트 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이 잡지 클럽에서 열리는 특별한 글쓰기 행사 제1회 미스테리 백야장입니다. 가을밤 전국의 동네 책방에서 동시에 열리는데 주제는 내 인생의 가장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참가자들은 10월 30일, 아직 한참 멀었네요. 하루 동안 자신이 애정하는 서점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손글씨로 짧은 글을 쓰고요. 초단편 소설, 에세이, 시 어떤 형식이든 다 가능합니다. 수상자에게 응모한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과 함께 문예지 개간 미스테리 2025 겨울호의 작품을 실리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하는데 퍼펙트하네요. 심사에는 작가와 표창원, 알라딘 소설 MD 김효선, 개간 미스테리 편집장까지 참여한다니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나는 좋겠다. 네, 할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망원동 독립서점 땡스북스 망원동이 아니고 합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합정에 있는 독립서점 땡스북스에서 진행 중인 미니 전시 소식입니다. 나카오카 겐메이와 사유하며 걷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디자이너 나카오카 겐메이가 걸어온 길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사리입니다. 그가 써내려간 책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유가 담겨 있고 이번 전시에서의 그의 발자취와 기록물, 메모들을 함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꼭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는 9월 24일 벌써 시작을 했네요. 이제 10월 28일까지 아직 시간 많습니다. 열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땡스보스랑 안그라픽스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좀 유명한, 안그라픽스 유명한데요. 이거 같이 이제 꼭 방문을 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즐길 수 있는 이벤트와 이런 전시를 소개해 드렸고요. 책과 전시가 어우러진 자리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살짝 쌀쌀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게 좋은 게 이제 곧 있으면 추워지면 나가기가 싫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기회일수록 한번 나가서 직접 가보신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 뺨을 메만지는 바람, 한숨만은 깊어져만 가고 저 멀리서 핑 도는 눈물
오늘 이름을 붙여준 내일 포개어지는 미래 빛라인 전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 가서는 닿기를 전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 가서는 전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 가서는 닿기를 10cm 너에게 닿기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너에게 닿기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해요. 지금 다 봤어요. 1, 2, 3편이 나오는 건데 어릴 때부터 봤는데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서로 연애, 로맨스 뭐 이런 것도 있고 학교 생활 이런적인 되게 재밌는 애니메이션인데 정말 추천드리는 애니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매거진을 읽고 남은 마음입니다. 이 시간은 잡지를 덮은 뒤에도 마음이 오래 남는 문장과 감정을 나누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프리즘 오브 프레스 22호 헤드윅 특집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동시에 이 시간이 저의 마지막 방송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호에서 마음에 남은 글들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이번 호는 새 꼭지를 중심으로 기억됩니다. 문하영의 헤드윅이 만드는 트랜스적인 시공간, 이모세의 신화와 적대를 재구성하기, 정승민의 둘의 세계를 체험하는 육체라고 합니다. 문하영은 무대 위 헤드윅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트랜스적인 시공간을 설명하고요. 무대는 단순히 노래와 춤을 오가는 자리가 아니라 성별과 사회적 경계가 흔들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추석 보름달처럼 둥근 무대 위에서 다양한 빛깔을 모여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모세는 신화와 적대를 재구상하는 글에서 뮤지컬 속 노래 더 오리진 오브 러브를 통해 플라톤의 신화를 다시 읽어냅니다. 인간과 둘로 나뉘어 사랑을 찾아 헤맨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적대와 갈등이 함께 따라붙는 사실을 짚습니다. 그는 신화가 고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쓰여야 할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글을 단순한 해석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되묻는 듯 했습니다. 전승민은 철학자 바디우와 버틀러를 불러내 둘의 세계를 체험하는 육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몸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사회의 세계를 새롭게 짜는 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무대 위 헤드윅의 몸짓은 그 자체로도 정치적이고 동시에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연을 본 관객들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삶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는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 글은 서로 다른 방식이 쓰였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인데 헤드윅의 무대는 정답을 주지 않고요. 대신 함께 흔들리고 함께 서성이게 합니다. 바로 그 불안전한 속에서 예술에 주는 힘, 잡지가 남기는 여운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듣고 왔고요. 오늘로 슬기로운 잡지 생활의 마지막 방송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권의 잡지를 함께 펼치고 그 속에 담긴 문장과 풍경을 귀로 나누는 시간이 제게도 큰 배움과 기쁨이었습니다. 잡지를 읽는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시선을 잠시 빌려서 내 삶을 다시 비춰보는 일이었는데 책상 앞에서, 밭에서, 무대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얼굴과 삶의 심을 마주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여기서 멈추지만 잡지가 던지는 목소리와 질문을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잡지를 펼쳤을 때
그 속에서 자긍심과 영감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잡지 생활, 저는 이자경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책과 잡지가 여러분 곁에 머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I just woke up from a dream where you and I had to say goodbye. And I don't know what it all means, but since I survived I realized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ll follow. Nobody's promised tomorrow, so I'ma love you every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If the party was over and our time on earth was through, I'd wanna hold you just for a while and die with a smile.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Lost in the words that we scream. I don't even wanna do this anymore, 'cause you already know what you mean to me, and our love's the only war worth fighting for.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ll follow. Nobody's promised tomorrow, so I'ma love you every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If the party was over and our time on earth was through, I'd wanna hold you just for a while and die with a smile.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Right next to you. Next to you. Right next to you.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If the party was over and our time on earth was through, I wanna hold you just for a while and die with a smile. If the world was ending, I wanna be next to you. If the world was ending, I wanna be next to you. I'd wanna be next